안녕하세요. 폐가망신을 위한 필살 깡통차기 기법에 대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우글로벌 상장 폐지와 함께합니다. 먼저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 트레이딩 서비스 차트랑 계좌 정보를 보여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으나 그렇게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PPT를 제작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채널의 개설 목적, 그 다음에는 세우글로벌 대참사가 있었던 3월 23일 이전 3월 22일까지의 누적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은 충격의 23일, 3월 23일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세우글로벌과 케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손쉽게 깡통 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손쉽게 깡통 차는 방법은 제가 깡통 찬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일단 있고, 저도 앞으로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모든 사실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앞으로 매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매매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인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채널 개설 목적은 제가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감정 실린 매매로 종목이 무조건 한 배, 두 배, 세 배 이렇게까지 오르는 마음을 계획을 머릿속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망상을 가지면서 매매를 해왔던 그런 기준 없는 매매를 없애기 위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때 주식 시장에 유입되신 많은 왕초보 개미분들을 저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좋은 주식을 골라내고 선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참사 이전에 3월 22일까지의 저의 누적 수익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년 8월 31일부터 대참사 하루 전날까지 누적 수익률이 337%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주식을 6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3천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4월 정도부터 제대로 매매를 시작했었는데 이때 8월 말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테스트하느라고 다른 분들이 수익을 보고 있을 때 저는 계속 600만 원 언저리, 700만 원 언저리, 그리고 1000만 원 갔다가 다시 600만 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월 31일부터 제대로 제 매매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가기 시작했고, 코스피 코스닥 수익 대비 제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펀드 매니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보다 본인의 수익률이 높으면 주식 매매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보이시는 8월 31일 기준으로 저가에서부터 고가까지 대략 40% 정도의 상승분을 보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은 여기 8월 31일 기준 가장 낮았던 포인트로부터 높았던 포인트까지 대략 30%
정도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로 미뤄봤을 때 8월 31일부터 저의 누적 수익은 코스피 시장 대비 대략 8배, 7배, 8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 코스닥 시장 대비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만 가지고 놓고 보면 웬만한 펀드 매니저 분들 정도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었고 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를 갈구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대참사가 3월 23일 날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의 3.23 테러가 있었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날 새우글로벌은 하한가를 무려 6분, 1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만에 하한가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12시 29분에 정확하게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새우글로벌은 재무제표 구성도 꽤나 괜찮은 회사였고 수익도 꽤나 잘 내고 있던 회사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지가 않았을 겁니다. 아마 회계 쪽으로 도가 트신 분들 정도나 돼야 이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 해인. 이날 해인은 상한가를 달성을 했는데 저는 새우글로벌이 하한가 간 걸 보고 하한가 가서 거래 정지 당한 걸 보고 너무 무서워서 당일 30% 상승분에서 10%밖에 얻지 못했고 그 전까지 쌓아왔던 7, 8%까지 합쳐서 대략 18% 정도의 상승분만을 먹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해인 종목은 더 큰 상승분까지의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 계좌가 제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계좌에서는 새우글로벌을 2,200만원, 거의 2,3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고요. 손익이 마이너스 600만원입니다. 현재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하락분으로만 봤을 때 26%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계좌 두 번째, 계좌 세 번째에서도 30% 넘는 하락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좌 두 번째는 3,800만원어치를 몰빵을 했고요. 계좌 세 번째는 1,180만원어치를 또 몰빵을 했습니다. 이 계좌 첫 번째에 대한 비밀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어떻게 하면 깡통을 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포트폴리오 구성입니다. 케인을 매수했던 첫 번째 계좌로 보시면 1,0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었고 그래서 18% 정도의 상승분을 통해서 180만원 가량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80만원 정도 판매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 상환, 이 비밀이 다음 페이지에서 밝혀지는데 저는 신용으로 주식 거래를 했습니다. 빠르게 계좌를 불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신용 거래 덕분이고요. 빠르게 깡통 찰 수 있었던 비밀도 신용 때문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해인 종목은 신용으로 매수를 했고 새우글로벌 또한 신용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종합 잔고 조회를 보시면 새우글로벌을 현금으로 1200만원 어치를 산 걸 보실 수 있고 신용으로 1000만원 정도를 매수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2200만원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2900만원은 어디 간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종목 하나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신용으로 매수했던 1000만원어치를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종목 하나를 매도를 했고 대략 1400만원인데 수익금까지 합해서 그걸 통해서 예수금이 돌아오는 날 D 플러스 2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새우글로벌을 현금 상환할 예정이고 그렇게 남는 400만원에서 이제 제 생활비로 사용할 100만원 정도를 출금을 하고
나머지를 통해서 주식 매매를 이어가 볼 예정입니다. 몰빵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계좌 2번, 계좌 3번, 오직 새우글로벌만 매매를 했습니다. 몰빵을 하면 정말 손쉽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우글로벌 매매 실패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1번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거의 3천만 원 정도의 돈이 평가자산, 신용 포함된 평가자산의 3분의 1을 새우글로벌에 몰빵을 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있는데 2천만 원으로 이제 새우글로벌을 매매를 한다면 일단 현금 1200만 원 그냥 사라지는 거고 1000만 원어치 신용으로 썼던 게 그냥 없어집니다. 그럼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2900만 원이 된 그 상태는 새우글로벌의 상승에 대한 비실현 수익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2,900만 원이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손해시에 2배로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 저와 같이 상장 폐지 시에는 신용으로 매수한 만큼 현금 상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죠. 계좌 2번, 계좌 3번은 몰빵해놓고 대처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 매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월 23일 날 케인하고 새우글로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새우글로벌 일봉입니다. 이렇게 지지 라인을 잘 만들어 줬으면서 이날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그대로 눌려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날 갑자기 6분 만에 하한가를 달성했죠. 개인 종목은 이렇게 지지 라인을 꾸준하게 잘 만들어주면서 상승으로의 고개를 돌려준 다음 이날이 3월 23일입니다. 이날 상한가를 찍었고 저는 18% 정도의 상승분밖에 먹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상황입니다. 이 새우글로벌 하한가가 6분 만에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분봉 차트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새우글로벌의 3분봉과 30분봉 차트인데 3분봉을 보시면 여기 앞서서 지지를 엄청 잘 해주다가 이렇게 세팅 만에 골로 가는 걸 보실 수 있고 30분봉으로 보시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새우글로벌 3분봉은 루팅 만에 이뤄진 상황입니다. 제가 옆으로 두 칸만 눌렀지만 눌렀을 때 차트인데 이게 정말 앞으로 상승할 거라는 게 아주 잘 보여지죠. 하락 후 이평선을 다시 잘 조여주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완벽하게 속아버렸죠. 사실 하한가를 달려가고 있을 때 하한가로 달려가고 있을 때 밥을 먹고 있어서 아예 대응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의 손쉽게 깡통 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생활비, 곧 써야 하는 목돈으로 주식을 하라는 겁니다. 생활비랑 써야 되는 목돈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정말 불안합니다. 정말 불안해서 일상생활에 집중이 아예 안 되고요. 장 개시되는 동안에도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수시로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고 뉴스를 검색하고 호가창을 보고 차트를 보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정말 불안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지금 팔아야 될 것 같고 조금만 떨어져도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렇게 되면 대충만 들어도 제정신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느껴지죠. 두 번째로 계속해서 욕심내고 끝까지 매도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새우글로벌을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계좌 3개에서. 이게 새우글로벌 일봉인데 제가 이 시점에서 샀죠. 이 시점에 샀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터질 때 분명히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때 주가창이랑 차트를 다 보고 있었고 4,500원 라인에서 분봉상 3번 정도 돌파 시도를 했지만 돌파를 못하고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다음 날에 지지를 해주고 이 다음 날, 이날 상승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3월 20, 이때 2월 25일 최고가를 찍을 때 매도를 하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래서 손쉽게 깡통 차는 방법 두 번째는 계속해서 욕심을 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500원을 못 뚫고 있는데 팔지 않았던 저처럼 매도를 하지 않으면 깡통을 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만하고 수시로 캡처해서 자랑하라는 겁니다.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죠. 아직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고 수익 실현을 해서 계좌를 불렸다고 하더라도 자만해서 아, 내가 주식을 이제 정말 잘해 라고 하면서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수시로 캡처를 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아, 수익률 몇 %다. 지금 얼마로 불렸다. 라고 자만을 하면서 수시로 캡처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적은 돈에는 감사하지 못해서 쉽게 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손쉽게 깡통을 찰 수 있고요. 가장 핵심입니다. 1번 다음으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인데 신용을 쓰라는 겁니다. 신용을 꼭 160%까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신용으로 100만 원을 또 매수를 한다면 대충 저 정도가 나옵니다. 자기 예수금, 예수금 포함 보유 자산의 2배 정도를 신용을 포함해서 사용을 해서 평가 자산을 만들게 되면 신용 유지 비율이 160% 정도가 나오는데 저 정도로 사용을 하면 깡통을 쉽게 찰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40%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반대 매매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돈을 갚지 못할 시에 다음날 바로 하한가에 매도해버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겠죠. 신용을 160%까지 사용을 하면 깡통을 찰 수 있습니다. 플러스 상태인 미실현된 수익을 내 지갑 속에 돈인 것 마냥 여겨라. 제가 한 30%, 40%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제가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현재 생활비로 주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지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으면서 1일 1치킨을 하고 맥주를 맨날 사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사주겠다, 뭐 해주겠다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가 곧 결혼을 하는데 좋은 에어컨 하나 해주겠다고 해놓고 없던 일이 돼버렸죠. 다음, 대응을 일절 하지 말아라. 제 계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신용으로 빌려놓고 대응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 쉽게 깡통 계좌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몰빵하라. 언제나 현금 비중 0%를 유지하라. 현금을 안 남기고 수익 실현하고 손해를 확정 짓고 매매가 하나 끝날 때마다 바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깡통을 찰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 방법으로 깡통 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셔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러한 사태를 겪고 3.23 테러를 겪고 나서 어떠한 매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며칠간 정말 곰곰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계획에 없는 매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현금 비중 0%를 유지했기 때문에 뭐 하나를 팔면 그동안 좀 마음에 들었던 주식을 바로 매수했습니다. 타이밍이 아니어도 바로 매수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계획에 없는 매매를 하지 않고 계획을 항상 세워놓고 그에 따른 기준에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종목 이상의 30% 이상 비중을 두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항상 몰빵을 하면서 주식을 해왔는데 그것 덕분에 계좌가 좀 더 빠르게 불어날 수 있었던 게 맞긴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몰빵을 하셔도 되지만 제대로 된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자칫하다가 저처럼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다음으로 2분할 매수입니다. 이제부터 매수를 할 때는 무조건 한 번에 매수하지 않고 꼭 2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주식은 적절한 가격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미분할 매수가 정말 매력적인 방법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마음 졸이면서 마음 급하게 항상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항상 그거보다 낮은 가격을 꼭 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지 않으면 올라가 라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2분할 매수로 침착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봉상 정고점에서 당일 분봉 3번 돌파 시도 실패 시 전량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딱 2페이지 남았는데요. 매일 시장 분석, 코스피 코스닥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이 수익 주는 흐름을 파악할 건데,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주는 종목,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아주 많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잡아내서 매일 정리를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종목을 매일 분석을 하고 의미 있는 종목을 할 겁니다. 매일 분석을 하고 매매하고 싶은 종목은 영상으로 분석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종목을 분석할 때 항상 거래량,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는 종목으로만 분석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이 2번에서 영상으로 분석해서 기록해둔 종목들을 매매할 때 이 매매하는 종목, 매수 매도 시의 기준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무제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우글로벌과 같은 재무제표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 때까지 대참사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업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남겨서 여러분들 또한 현명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평가된 종목을 발굴을 해서 전체 계좌에서 기준 40%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400만 원은 저평가된 종목에다가 묵혀둘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적정가로 평가가 되어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할 건데, 1번에서 발굴한 종목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2번에서 발굴한 종목들은 빠르게 치고 나오는, 몇 주 안에 나오는 스윙 투자, 며칠 안에 나오는 단기적인 스윙 투자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비중 40%로 똑같이 유지를 할 거고, 전 단타를 못하기 때문에 단타에 대한 내용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금 보유. 이제는 저에게 필수적인 요건이 돼버린 현금 보유. 현금을 무조건 20%로 보유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식을 할 때 현금을 보유하면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하러 돈을 남겨놓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하락장에서 현금을 보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종목을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 매달 70만 원씩 예수금을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단순히 돈 불리기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매달 70만 원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딱 70만 원씩 계속해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물론 지금 취준생이기 때문에 취업이 된 다음부터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요. 나머지 1, 2, 3번은 세우글로벌 현금 상환을 한 이후 매력적인 종목을 찾을 시에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그때부터 매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영상은 제 주식 인생을 정리하고 어떤 참사가 일어나서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느라 영상 내용이 상당하게 길어졌는데, 앞으로는 한 10분 안팎의 영상들이 업로드 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지시면서 보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제 유튜브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